좀 전에 소개받은 임명길이고요. 제 소개는 요 슬라이드 한두 장 뒤에 다시 넣을 거라서 다시 설명드리고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마 지금 처음 보이시는 그림이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배들 되신다고 하면은 신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정문 하백님께서 그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1965년도에 그린 그림이고요. 요거는 2004년도, 이거는 2014년도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이분이 요 그 신문에 어떻게 사설을 했냐면은 저기 2000년대에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 저기 41년도에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 2050년도에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올해 1965년도에 발표한 미래 만화가 올해 보시면은 대부분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주로 발사되고 있습니다. 우주로 발사되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 충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서빙을 하거나 청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들도 있고, 이거 갖고 TV도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태양광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빙워크, 에스켈레이터도 있지만 무빙워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대부분 이제 식당에 가면은 메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키오스크들이 발전하는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라 해가지고 병원에서 안 가고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최근에는 아마 스마트워치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박동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가 다가오면서 디지털 헬스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많은 내용들이 1965년에 이정문 하백님께서 미리 만든 그림들이거든요. 앞선 그림처럼 2041년도에 나올 이런 그림들, 이것도 핵융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2050년도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무선 전력으로 모든 게 아마 전기도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대학도 그렇지만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정말로 무선 충전이 되는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스들 보면은 지나가는데 매번 충전할 수 없거든요. 많은 분들을. 그리 된다고 하면은 밑에 바닥에다가 무선 충전할 수 있도록 깔고 정차할 때마다 충전되고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요 이하백님께서 그렸던 그림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들은 점점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벌써 한 50번, 5번 정도는 또 지나면서 강산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게 느꼈을 거고, 최근에는 챗 GPT라고 해가지고 아마 핫 이슈가 됐을 겁니다. AI, 이런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일 때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릴 거고, 저는 그 경상대학교 기술지주회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가 따로 소개는 안 했고, 저는 그 경상대학교의 산학혁명단에는 기술 비즈니스센터라고 하는 데서 기술 사업팀을 맡고 있고요. 지주라는 데서는 그 기술이전 투자팀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에 있는 지주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키워볼까, 투자도 해볼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수님들께서 특허라는 걸 만들어내십니다. 권리를 만들어내는 걸 갖다가 특허 출원이나 하고요. 요것들 가지고 아마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우네, 특허 괴물 이런 거 들고 하는 부분들이 특허 쪽이고요. 저는 이 특허가 만들어지고 나면 부단히 요런 거 특허라든지 교수님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기업들을 발굴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성사시킵니다. 요 기술 이전을 왜 해야 되냐? 기업들이 저 기술을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만든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업에서 만들 거 한 5년 될 거, 아마 3년 될 거, 이런 부분들을 1, 2년 안에 단축을 시켜서 빨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이 중요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이라는 것들을 위시해서 많이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2명이 있고 1명은 육아휴직가 있는 중이고요. 제가 하는 역할 보시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발부를 해주고 상담을 하고 협상을 해서 그 다음 사후 관리라는 게 어떻게 또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혹시 내가 기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기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이 부족하다면은 대학교도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 저희 혁신기관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개발 안 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사업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하나 묻고 싶은 게 요 그림 가지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진로. 예, 맞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왜 이걸 표시했냐면은 모를 때는 이게 뭐지? 표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표 개념이 붙게 되고요. 이 상표는 브랜드화를 시키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게 보고 바로 이게 생각날 수 있다는 거는 얘들이 그만큼 인지도라는 걸 가졌습니다. 그게 브랜드 파워라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모를 수 있는 거, 여기서 모르시는 것들은 요거 빼놓고는 다 아시는 거죠. 첫 번째 거 아까 이야기하셨고 한명수 이야기하셨고 요거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 모양을 만든 거는 코카콜라밖에 없습니다. 이 저렇게 홀조가 몸이 들어갔던 거 요거는 밖에 없고요. 뭐 저희들 보도리에도 있고요. 평창했던 거 있고 이거는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프로야구 마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학교가 작년 2022년에 만들었던 새로운 학교 저희 로고의 캐릭터들입니다. 저희 학교가 아시다시피 경상대학교랑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면서 통합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했고 저희들이 공룡이 있는데 공룡이 한 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공룡이 작은 공룡이 있습니다. 저희 진주에서 작은 공룡이 처음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학교에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이제 학교에 저희들 이런 공룡이 있다라는 걸 좀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다 아시는 분들일까요? 이분은 아실 거고요. 그죠? 혹시 이분은 아실까요? 그렇습니다. 강호동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진주에서 태어나신 연예인들입니다. 남인수, 그리고 이제 여기 가수 두 분, 요거 두 분이고, 그 다음 여기는 보아라라고 여기는 연예인 2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진주 출신의 트로트걸 3명들이 있고요. 왜냐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름 자체도 브랜드 네임입니다. 다들 이야기하실 때 누구야 하면은 트로트걸 누구야? 아니면 박인수는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사람 이름 하나가 브랜드 파워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삼성의 이재용, 삼성의 이건희 이라듯이 그런 부분들이 브랜드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차가 전 세계에 200개의 마크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잡했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단순해 가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인지할 때 어떻게 인지를 잘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디자인들 보면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은 건강기능식품이고 제가 의학 박사를 하면서 이쪽 관련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건강식품이라는 거는 인체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말고 여기는 표시는 안 보시는데 건강식품이 있고요. 건강보조식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 있고요. 근데 지금 아마 홍보를 하시는 데서는 요것들을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마크가 있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이라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이런 원료들이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 GMP라고 해서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드셔도 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 드실 수 있고요. 아마 이런 기능성 원료들이 간이나 혈맹 개선, 눈, 장, 면역력 개선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는 기능성 원료예요. 개별 인증행위 하는데 요거 두 개도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아마 건강을 챙기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 보면은 하루에 정량 이만큼 드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좀 드시는 게, 그 이상 드시는 거는 여기서도 뭐 테스트 했을 때는 좀 안 좋다고 나왔었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봤던 부분들이 다들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냈던 거고요. 브랜드라는 거는 소비자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기업들이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지? 아까 정 하나 글자만 가지고 바로 초코파이가 생각나듯이, 아니면 모양 가지고도 코카콜라가 생각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독특한 그 모양들이 있는 부분들이라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커피? 스타벅스 커피 그 쪽에서 만드는 백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희귀하거든요. 희귀한데 여기다가 똑같은 색깔이라 농협이라는 마크를 붙인다고 하면은 브랜드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게 들어가냐? 여기 계신 분들이 농협이 더 좋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제시해 주는 분한테는, 이 그림을 제공해 주신 분한테는 저는 농협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MZ 세대라든지 각 세대별로 나는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거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세대는 트로트가 좋고 누구가 좋고 할 수도 있지만, MZ 세대들은 저희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빠른 랩들이라든지 노래, 리듬이 또 다른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진주나 저희들 경남권역에 있는 것들 다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진주에 있는 저희들 캐릭터도 뽑아봤고요.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것들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것들? 자기 지역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쌀을 사 먹거나 뭔가의 제품을 사지 않는 이상들은 이런 브랜드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진주가 뭔가 조금 더 발전하려고 하면 이런 브랜드들을 얼마나 더 격상시키느냐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코로나 시국 터지면서 온라인 마켓하고 크게 터졌습니다. 온라인 마켓 하면 생각나시는 기업 혹시 있을까요? 저 미국에서 크게 터졌었는데, 쿠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 쿠팡이라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엄청 높은 거지, 이제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온라인몰로 점점점 확장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집에서 날 안 가고 주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커져갈 거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이제 여기 생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온라인 판매도 좋은 것도 있는데 저 뒤에도 넣을 겁니다. 같이 하는 게 좀 좋더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변화를 가고 있는 게, 예전에는 저희들이 오프라인 하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장 열고 하는 부분인데, 매장 1도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온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가상, 그리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경계가 없습니다. 바로 요즘엔 직구매하거나 아시는 분 통해서 바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가의 정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경계가 지금은 저희들 여기서 바이두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 이런 데서, 아마존 이런 데서 아마 또 구입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구매하기가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편해지게 됐냐면은, 기업들이 이런 마케팅 전략들을 씁니다. STP로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S라는 게 시장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MZ 세대용, 이거는 어떤 세대용, 이거는 기업용, 이렇게 세분하고요. 그게 목표 시장과 고객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T입니다. 타켓이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이라는 게, 우리는 여기만 해야겠다. 아마 예전에 틈새라면 우리는 틈새 시장 공략하겠다 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벌써 구성이 돼가지고 놓아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보시면 될 거는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할 때는 요 페르소널에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 갈 수 있는 공감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게 내가 다음에 팔아야 될 물건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만약에 진주에 뭐 와야 된다 하면은 여행 와야 되는 이 여성분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여행지마다 특산물이 있고 대표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남는 건 사진이라서 갬성 사진. 뭐 우리가 뭐 어떤 요거는 가서는 그 이제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는 사진 찍어야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까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진주 척순루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풀어준다고 하면 또 진주를 찾아오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나주다. 나주에 갔는데 친구가 즐거웠대. 이 말 한마디가 큽니다. 구전이거든요. 이게 말로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야 내가 저기 하동에 가니까 녹차가 좋더라. 그러면 녹차를 거기서 구매를 합니다. 이게 구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추천, 볼거리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에는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들도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은 소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낮은 데를 좀 많이 찾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그 다음은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검색해볼까? 키워드로 검색해볼까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를 보면은 여행은 즐거운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SNS에 남겨야지. 이렇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성사진 찍을 수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자들을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우리 소비자들을 끌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 검색했을 때 안 나오면은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전으로 통하는 부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다 요즘에는 SNS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참 좋다 하면은. 그래서 이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인지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의 본질은 고객의 본질을 갖다가 접근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마케팅의 본질들이라서 한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크게 생각하면 정, 반, 합의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내용 가는 것도 있지만 혁신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서 또 뛰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다시 합쳐져서 또 하나로 점핑 도약을 하는 게 정반 합의 하나하나 맞아져야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것들 부분들이라 앞에 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요게 앞에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거에 한 기절이 될 겁니다. 자, 아마 제가 나눠드린 만들아트 양식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만들아트라고 하면은 목표를 달성한다 라는 요런 내용들이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 그러면 어떤 걸 내가 실천할까 하게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많이 적으면 다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심플한 걸로 만들었습니다. 요런 만들아트 양식 같은 경우는 생각의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할 때 이것도 하면 이것도 해야 돼 하는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걸 아주 잘 썼던 분이 들어보시진 않습니다. 최근에 아주 괴물투수라고 그 타자도 하고 투수도 하는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 있는 괴물투수입니다. 그 일본 사람인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꿈이 처음부터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에 있는 8개 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가 될 거야. 그러면 그걸 되기 위해서 뭐 할 건가? 몸을 만들어야 되겠네. 야구를 하니까 제구를 해야겠네. 부위를 나는 다양하게 해야겠네. 그리고 멘탈을 강하게 해야겠네. 나는 스피드. 야구할 때는 스피드가 빨라야 되니까 나는 160을 목표로 하겠어. 그리고 사람이 나쁘니까 보니까 나가더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는 인간성을 좀 좋게 해야겠다. 그리고 운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운도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구 말했다시피 이 제구라는 게 그냥 제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부위를 가지고 있을 때 변화구를 나는 다양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 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몸 관리, 영양제 먹고 뭘 하겠다라고 다양하게 적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걸 하나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라 제가 요것들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 이제 오늘 내가 여행을 가야지 했는데 그냥 여행 가야지가 아니고 그럼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여행 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또 뭐 할 거 운동을 해야 돼. 아니면 나는 우리 뭐 손녀들이랑 뭘 해야 돼. 아니면 나는 뭘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기에 중심 목표를 두고 한다고 하면은 좋은 것 같고요. 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와, 배고프다. 배고프면은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중식, 일식, 고기, 라면, 기타, 한식, 치킨, 분식, 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게 있느냐? 중식에는 탕수육, 깐풍기, 뭐 짬뽕, 짜장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아니면 일식에는 초밥부터 해가지고 우동까지 있더라. 고기에는 삼겹살부터 해가지고 뭐 안심이 있더라. 라면은 비빔면, 신라면, 안성탕면이 있더라. 그리고 뭐 기타에는 스테이크라든지 햄버거라든지 다양하게 여기 적을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한식에는 뭐 잘 아는 저희들 뭐 설렁탕이라든지 간장게장들이 있더라. 치킨에는 뭐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떡볶이 아니면 순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으러 같이 했을 때 결정할 수 있도록 요걸 또 만다라트라고 해서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만다라트하는 거는 우리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고 그걸 어떤 실천 방안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라 아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작가분께서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나는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했던 게 부모님 건강 가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또 이렇게 학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내가 마케팅을 했을 때 홈페이지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앱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조직을 개편해야 돼, 뭐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돼,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확장시켜서 나는 사업을 잘 확장시키겠다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빈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다 안 채우셔도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게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보면 뭐 작성하실 거는 요 중앙입니다. 요 중앙에다가 나 오늘 하실 것들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할 건지 한번 해보시면 뭐 작성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건데 작성해서 주셔서 제가 잘 되신 것들은 한번 또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었네 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음에 내 거에 접목시키면 되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은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똑같은 목표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작성하는데 혹시 볼펜들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시면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작성해 보셔서 한번 이제 발표를 하시고 싶으시면 발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몇 분 움직이면서 몇 분들 괜찮은 분들 있으면 그분들 거는 소개하는 시간을 한 10분 이내로 10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다가 나 말 건가 오늘 뭐 예를 들면은 오늘 할 걸 작성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뭘 한 개 한번 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뭐 내가 가운데 오늘 목표하고 싶은 게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처럼 점심을 뭐 먹으러 가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점심 이래갖고 점심 일식 중식 양식 있듯이 이렇게 작성하셔갖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칸에 꼭 다 채우세요가 아니고 요거하고 요거 정도는 다 채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뺐습니다. 그건 단순히 여기 있는 부분들에서 요까지만 한번 해서 요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까지만 한번 작성해 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 되실 것 같고 그 집에 있는 뭐 또 손녀나 손자들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뭘 하고 싶었던 게 정확하게 정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가운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뭐 할까? 목표. 항상 목표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마칠 때 제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마칠 때까지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초등학교 학생이 적은 겁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여름 방학 나는 알차게 보낼 거야. 어떻게? 나는 운동할 거야. 나는 여름 방학에 여행을 갈 거야. 나는 뭐 이제 강아지를 돌보기 할 거야. 책 읽기를 할 거야. 어렵지 않아. 보시다시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나는 뭐 할 거야? 어떻게 보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강의를 끝나고 나는 어떻게 보낼 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건가? 그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이 5월 31일이지 않습니까? 5월 31일 오늘 어떻게 알차게 보낼 건가?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면 내일도 오늘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과 내일 다가오면 오늘이지 않습니까? 내일과는 다르거든요. 내일은 또 주말 또 시작되는 부분들이라 저런 또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작성해 보시면 될 거는 같고, 조금만 이제 한번 작성해 주시고 좀 이따 한번 작성하시는 부분도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요거 지나서 제가 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성국장님께서 50분 정도 하라고 뒤에 또 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보면은 또 생각나는 게 혹시 있을까요? 바둑, 컴퓨터, 혹시 어떤 게 생각나실까요?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바둑판, 왼쪽 바둑판 또는 대발. 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바둑판인데 이거는 컴퓨터입니다.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했을 때. 수많은 젤과 손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니요. 요거 둘이가 대결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대결했습니다. 이거랑. 맞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 부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바둑은 너무 심오해서 컴퓨터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체스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체스는 벌써 그때 끝났고요.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제가 놓을 거라서 조금 말을 아끼고, 그러면 요즘에 많이 인공지능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공지능을 줄여서 AI입니다.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 해가지고 요게 인공지능이고요. 아마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없을 거는 같은데, 이게 영화로 보면은 사람이 슈트를 입고, 이분이 슈트를 입고 안에 보면 컴퓨터가 어떤 걸 할 겁니다라고 다 지시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화 걸기, 로봇 제어하는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게 가장 좋은 예시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심플하게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내비게이션 타다가 뭐 목적지 전할 때 입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갤럭시 폰이라든지 그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이렇게 iOS 폰,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뭐 시리나 아니면 진이나 이렇게 많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 하면은 뭐 이렇게 가우스 세탁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뭐 이렇게 논란들이 있는데, 조금의 인공지능의 개념들이 다릅니다. 저희들의 집에 뭐 세탁기가 삑삑 누르면은 예약되면 그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의 앞선 버전들이거든요. 그냥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인공지능을 했지만은,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능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새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게 인공지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는 인공지능을 가진 게 아니고 거기에 매뉴얼에 맞게, 그 시점에 맞게, 시스템에 맞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들이 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공지능은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50년도에 만들 때 이렇게 하면은 구분할 수 있다 해가지고 튜링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반응한다고 하면 기계가 얼마나게 인간들만큼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AI가 어떤 수준이다 나옵니다.
저희들 이제 AI 수준이라는 게 보시면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뭐 러닝머신이 있고 그 신경망 있고 딥러닝들이 있는데 최근에만 많이 딥러닝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알파고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약한 AI까지는 크게 뭐 걱정들 안 하시는데 이 강한 AI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하고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서 다들 여기 부분들에는 윤리적인 사람이 윤리 교육하듯 도덕 교육을 받듯이 윤리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윤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 부분들이 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세대가 이 인공지능이 나와서부터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이라 아마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구분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들이 있는데 강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잘 아시는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 보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인공하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로봇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약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하되 논리적인 사고와 같은 하는 이런 방식들을 약인공지능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들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움직이거나 TV에서 보여주는 것들 같은 경우 대부분 약인공지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인공 갖고 사고까지 하는 행동들은 이제 저 어디지 일본이라든지 몇 군데 선진국들에서 사람 그 인피까지 세워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뭐 영화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 강인공지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아마 위험하지 않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시면 될 거는 같고, 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이세돌 알파고 대국 쪽입니다. 보시면은 이세돌 국수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5대0이나 4대1로 내가 이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알파고로 만드신 그 구글의 요 개발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전성이나 4대1보다는 조금 더 승수가 낮을 것 같다 했는데 결국은 보셨다시피 오히려 거꾸로 요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게 끝나고 나서부터는 알파고가 알파고끼리 대결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모든 인간을 이길 수 있다 해서 뭐 이제 못 이긴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바둑 AI를 만들어서 바둑 AI들끼리 시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카타고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알파고의 이제 몇십 배 된 버전입니다. 이 부분 못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하면은 꼼수로 이겼습니다. 그 꼼수라는 게 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어떻게 쓰냐면 딥러닝이라는 러닝머신 인공신경계의 말 무슨 말이냐면 프로 기사들이 가졌던 그 기보 있지 않습니까? 기보들을 수만 번 수백만 번 계속 자기들 알파고끼리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알파고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기보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기보밖에 없다 보니까 변칙성을 두니까 얘들아 이때 승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14승 1패 사람이 14번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긴 사람이 프로냐? 아닙니다. 미국의 아마추어 기사 2등이었거든요. 그분이 14대 1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자기 꼼수가 안 통했을 건데 기계는 통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까지는 약인공지능이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내가 논리적으로 이건 잘못난 거네 라고만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 요거 신의 한 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세돌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제가 보여드리려고 몇 개 유튜브를 들고 왔었는데 알파고를 무너뜨린 이 이세돌 국수의 신의 한 수가 78수였다는 건 180수에서 78수였거든요. 그 수가 어떤 거냐면은 이거 이후에 알파고가 두 수를 잘못 낳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알파고가 이제 무너졌거든요. 결국은
요런 프로 기사들하고 붙을 때는 프로 기사들은 뭐 벌써 뭐 20수, 30수 앞을 보면서 그런 기수들 기보를 보는 건데 아마추어들은 그런 기보를 안 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나왔고 요 이세돌 앞에 누가 붙었냐면은 판우이라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판우이가 붙어가지고 5대0으로 그냥 내리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심판으로 왔었거든요. 심판으로 와가지고 이세돌 구단한테 최고다라고 하면서 엄지척을 했었는데 그만큼 자기도 힘들었었는데 이거 이세돌이 대단하다고 했던 부분들이라 그때의 이세돌 지금 이런 꼼수가 아닌 이때의 이세돌 국수의 생각이 그 당시에 기보에 없던 내용들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바둑 기사들의 수준이 요 알파고 이후 계속 컴퓨터들하고 하다 보니까 수준이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나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많이 세계 저희 요 쪽에 스며들어가지고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라 야학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혼자 생각하는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로봇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코드들을 넣고 있는 부분들이 전 세계에 다들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 뭐 저희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 같은 경우도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깍등거리 서로 먹겠다고 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고 전쟁이 저는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현재까지도 전쟁이 지속적으로 되는 걸 봐서는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천재가 있을지 모르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를 봤다 하면은 다 같이 대응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알파고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수준들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있는 또 조력자들 그 미래에 있는 산업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내용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의 트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구글, 아마존, 삼성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 그래서 투자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들 한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우두두두 뛰었다가 지금 아까 챗GPT 만들었던 팀 그쪽에 또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들. 그걸 또 연계했던 기간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전방에서 뛰어난 부분들이 뭐냐면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한 NDVR라 해가지고 그래픽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만에. 그 회사 값이 올랐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소자라는 게 있거든요. 반도체 소자를 저희 나라도 만듭니다.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데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곳도 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소자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가 영국에 있거든요. 아주 회사가 작습니다. 그 회사는 엄청나게 작은 규모도 작은데 모든 회사에서 거기다가 설계해달라고 반도체 설계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들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비즈니스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아니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나와 상관없을 거야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저보다 더 이렇게 연배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아마 사업적인 아이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한다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하고 내하고 연결했을 때 나는 이쪽 방향에 대해 사업 아이템이 보이네 하면은 한번 전문가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시니어 창업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한번 해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 들으시는 분들도 대단한 거지만은 교육 듣다가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런 거 해봐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좋다고 보거든요. 자, 그 다음은 자동차도 보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율차가 운전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손을 놔고 움직인다. 인공지능 자율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아예 없이 손을 다 놔고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점점점 하고 앞에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자율차들이 단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우리 AI들은 이렇게 0에서 5단계 레벨로 나누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이제 발달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에 대한 이제 성능적인 부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업 아이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요게 같이 사슬이라는 게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여러 핸드폰에 보면은 뭐들 내비게이션도 켜고 뭐 다른 것도 뭐 보고 싶은 유튜브도 보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됩니다.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있고요. 그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iOS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다르고요. 그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요. 이걸 만들기 위한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들이 공유가 되면은 이제 내가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마 메일 같은 거나 뭔가를 어디 저장하고 싶을 때 보면은 클라우드 어디 저장하시겠습니까? 뜨거든요. 그걸 뭐 돈을 내신다. 기본으로 10기가인가 10기가인가 정도는 아마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데이터들을 저장해도 되는 건데 요즘엔 데이터가 하나 데이터만 해도 엄청 크기 때문에 점점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데이터가 왔는데 저장하시려고 하면 돈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매달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결국은 직접 되는데 이 AI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뜨거우면 안 되니 작아야 되고 소형화가 돼야 되고 저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효율은 좋아야 됩니다. 고효율이어야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핸드폰을 교체할 때 앞선 것보다 못하면은 바꿀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AI 반도체가 되는데 이것들이 각각이 아니고요. 보시면 다 상호 연계가 됩니다. 결국 하나 산업이 발전만 그 다음 그럼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느냐, 애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요걸 또 떠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들 크게 팔렸던 배달의 앱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기서 그 버스를 타야지 하면 버스를 타기 위한 버스 타고라든지 이런 앱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라 어떻게 확장되는가는 아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그림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AI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 GPT-4가 나온 지 제가 이 자료 만들 때만 해도 이게 최고였는데 GPT 벌써 5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게 만들어지는 게 빨라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빨라지냐면은 이 애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요게 좀 더 있으면 좋겠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신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여주고 있으니까 이 속도가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네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 네이버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네이버가 있고요. 카톡도 있고. 그럼 여기도 대부분이 뭐 구글들은 기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봤던 하드웨어 같은 엔비디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각각 기관에서 어떤 기관들을 뭐 할 거냐인데, 아니 여기다 보셨다시피 저희 나라가 여기에 뭐 한두 개 빼놓고는 많이 끼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프라 부분들은 조금은 키운다라고 이제 윤정부에서는 뭐 이만큼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라 조금 기다리면은 저희 나라에 있는 뭐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또 대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내용들 부분들이 원체 빨리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반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 나오지 않고서는 여기서 대등하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 네이버나 지금 현재 했던 기업들 빼놓고는 젊은 벤처들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판단은 됩니다.
대신 틈새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 틈새를 어떻게 찾느냐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STP에서 포지셔닝을 잘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는 그럼 AI 인공지능 관련된 게 없나 찾아봤더니 50개 정도 총 753개가 있다고 합니다. 총 753개가 있는데 뭐 뺄 거 빼고 뭐 이렇게 특정 후보들을 빼고 나면은 이제 감소를 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최종 50개사를 정해서 포부사라는 AI 포부사를 포브스에서 우리나라 AI의 50개를 또 만들었습니다. 뭐 요런 라인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시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기업들이 아마 도움될 거고요. 요런 부분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다 AI가 아닙니다. 보시면 자동차, 교육, 뭐 광고, 뭐 마케팅, 금융, 통신, 바이오, 엔터프라이즈 모든 부분에서 AI가 지금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를 하시더라도 막 다 접하시는 부분들이 AI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설명드리고 있다가 뭐 동영상 보는 거는 제가 이따가 깔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챗 GPT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이제 챗 GPT라는 언어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최첨단 AI 챗봇입니다. 챗봇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뭐 궁금할 때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그걸 답해주는 그거를 챗봇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인간 대화를 뭐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하고 응답하는 부분도 챗봇이고요. 이제 자가학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고 대량 데이터와 맥락을 처리할 수 있는 변환기입니다. 이 애들은 2달 만에 많이 쓰라고 해놓고 유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챗 GPT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해가지고 약장도고요. 요것들을 활용해서 아마 저희들은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무슨 말입니까? 네? 제너레이티브 무슨 뜻이고? 생성하답니다. 뭔가를 생성하는 겁니다. 생성하고 계속 프리라는 거는 이전에 트레이닝 시킨다, 훈련을 시킨다 뜻이거든요. 생성하고 훈련을 시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 50분 정도 계신데 여기 50분들이 똑같은 거 같고 예를 들면은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가지 진주에 뭐 예를 들면 상봉동에 어떤 음식 먹으러 가지라고 다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분은 나는 냉면 먹으러 가고 냉면 추천해줘 뭐 추천해줘 하잖아요. 그게 인공지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과 싹 다 조합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집을 인터넷 통해서 올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하면은 여기서 보니까 이것들이 있는 동시에 나오는 음식점은 여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게 바로 학습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물이나 본사에 가서 열심히 서버가 또 열심히 훈련하고요. 한 2달 뒤에, 한 달이나 2달 뒤에 그게 업데이트 돼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훈련을 누가 시키냐면은 거기 있는 서버도 훈련시키지만은 질문자가 훈련을 시킵니다. 질문자라는 건 여기 있는 사용자들이 이 애를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애들은 그 훈련자의 데이터 값들을 계속 차곡차곡 정립을 해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거 물어보면 이 답은 할 수 있도록. 왜? 답이 잘못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답이 잘못됐는데라고 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답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 그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다음부터는 10분 쉬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너무 생소한 거라서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힐링하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트들은 아마 또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분 쉬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10분 잘 쉬셨는지요? 정신이 없어갖고 다들 못 쉬셨을 것 같은데 조금 딸리더라도 조금 더 일찍 마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또래에 계신 분들이 챗 GPT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내용을 동영상을 제가 지금 찾아놨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입자 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챗 GPT, 유튜브, 구글이라는 것들을 부분도 있는데 유튜브라는 게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2년 1개월 만에 1억 명이 달성했습니다. 구글이 8년을 걸렸습니다. 이거 키우는데. 근데 챗 GPT가 2개월이 됐습니다. 2개월 만에 1억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 애들이
출시 2달 만에 유료화를 씁니다. 1억이 도달하자마자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유료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먹어보면 돈이 된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챗GPT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 의사 면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의사 국시까지도 통과했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얘가 언어를 습득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해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엔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거 뭐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일이 나오는 건 아닌가, 저도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우리들이 이 기계에 의존하는 거 말고 기계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계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더 들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챗GPT 때문에. 학교의 과제, 레포트, 논문, 자기소개서, 보고서 등 챗GPT를 작성해서 적었는데 교수님이 A4를 줬거든요.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물어보니까 챗GPT가 다 작성했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업 계획서 적어야 되는데 나 사업 계획서 적는데 힘드네 하면 챗GPT가 적으시면 사업 계획서 잘 적어줍니다. 어떻게? 나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배경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질문을 잘 하시면 제가 그것도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챗GPT가 화면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원래 이 챗GPT를 이거 하려고 했는데 뭐 앱 깔고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거는 생략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만달라트로 변경을 했고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줘 하니까 인공지능은 뭐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고 이런 내용 1분 주문만 이런 거에서 창출해가지고 일자리는 지속된다. 자기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들이 어디서 왔냐면 제가 아까 인공지능은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타이핑하는 이렇게 적어주는 이런 내용들까지는 다 인지를 하고 이 사람이 답이 맞다라고 하면 이 답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 할 때도 약간 똑같은 내용은 절대 챗GPT가 주진 않습니다. 가공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내용은 나는 한번 컨펌 받아서 하면서 이 내용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른 내용을 붙여가지고. 왜? 다른 내용을 붙였는데 틀리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 이 내용은 잘못됐어라고 또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 고치고. 그러니까 챗GPT가 점점점 아까 생성형처럼 계속 트레이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 인공지능으로 레포트 쓰고 싶은데 목차가 필요해 하니까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인공지능 보고서 서로 인공지능 분야, 사례 딱 이게 적어줍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나 인공지능의 앞에서 했던 보고서 내용이 있는 서론 중 나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좀 A4 용지 몇 장으로 적어줘 하면 적어줍니다. 유료인 경우에는 이거 유료가 아까 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삼성에 대한 부분들도 800자로 요약해주면은 이렇게 내고요. 이 질문 내용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챗GPT는 아주 답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포멀 같은 이런 부분들이 회의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약해줘야 했더니 이런 회의록 금융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가 알아서 요약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학생들이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기업에서 지금 현재 챗GPT가 기업 내부망에 못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정보들이 빠져나갈까봐 외부망 사용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파워풀한 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어떻게 나는 친구들의 전화번호, 주소, 이름, 성별, 나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줘 하면 이 애가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면서 파이썬이라는 게 이렇게 코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들어 줍니다. 요걸 갖다 그대로 캡처해서 파이썬이라는 데 넣으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주소록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기능이거든요. 저도 이거는 한번 해봤는데 맨날 타이핑 치던 건데 이거 갖다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근데 아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한 번 더 컨펌을 해야 되는 게 남들이 컨펌을 했지만은 대다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가 나빠
그래서 여기 계신 절반 3분의 1은 나쁘다 하면은 챗GPT가 어떻게 답하냐면 나쁘다라고 답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출처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정보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편견을 학습하기 때문에. 왜? 블로그든 거기 있는 댓글 달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여기 있는 2021년도 버전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은 현재 2021년도인데 유료, 돈 내고 사용하는 거는 2023년도까지는 다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걸 써보니까 대통령이 누구,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하면은 이제 지금 대통령이신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당시는 현재 지금 제가 챗GPT에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현재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유료화 된 걸 사용해보니까 명확하게 나옵니다. 언제 임기고, 언제 돼 있고, 어떤 내용을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당선이 됐다까지, 어디 당이다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표절, 이제 이 표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게 맞다라고 인지되면 그 내용을 넣고 다른 거를 넣기 때문에 표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글을 직접 적으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다시 재가공하실 거지만 항상 내가 이 기계한테 맡기지 말고 재가공하는 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레포트 이걸 요즘에 어떤 게 나왔냐면 챗GPT 잡아내는 챗GPT로 레포트 썼는지 안 썼는지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방패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었습니까? 내필 잡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근데 이걸 또 뚫는 챗GPT가 또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게 서로 어찌 보면은 기술의 발전이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러면 챗GPT 잘 쓸 건가 그 부분들인데 지시를 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이제 그 상사하고 하거나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저것 좀 들고 온나 경상도는 가가 했을 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들 다 알아듣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하듯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저거 갖다 줘. 그럼 저거라는 물질이 의자인 건지 방석인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건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챗GPT한테는 자, 내가 발표하고 있는 왼쪽 편 90도 왼쪽 편에 보면은 새까만 새까만 게 보이는데 그게 의자고 파란색이 방석이야. 나는 방석이 필요하니까 그 파란색 거를 나한테 설명해줘 하면 그때 설명을 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명확하게 지시를 할 건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작성하시더라도 나 인공지능 적어도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앞선 시간까지 뭐 유교 문화라든지 이런 거 조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 다 적으실 거지 않습니까? 남명조식 선생님 이런 거 적으면은 야 남명조식에 대해서 적어줘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부드럽고 그냥 잘 알고 계신 것밖에 없을 건데 숨은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명조식이 어디서 태어나서 이런 악보를 바꿨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줘 하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올라간 게 있어갖고 챗GPT가 학습을 했던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챗GPT가 그걸 읽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한 부분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요것들을 뭘 해주느냐 너무 찾기 힘들어 하면은 저희들 앱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앱처럼 그런 앱들을 사용해가지고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결과는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전에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쪽에 이야기 드릴 겁니다. 감마를 이용하게 되면은 PPT를 만들어줍니다. 아예 챗GPT에다가 이걸 깔면 이 감마를 같이 붙이면은 혹시 여기 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걸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보시면은 여기 제가 연동을 시켜놨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챗GPT 이렇게 해서 바로 PPT가 만들어졌습니다. 말 넣고 하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롯을 해서 내가 넣고 싶은 내용들 넣는다고 하면 그 뭐지 PPT 작업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거 말고 지금 나왔던 거는 영상 편집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개세를 만들어 달라. 개세가 뭐냐면 개와 새를 합성한 걸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떤 개를 할 거냐? 나 푸들하고 새, 앵무새 꼬리를 연결해줘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개새를 만들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내용 나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앞에 머리는 뭐 용머리고 뒤에는 말 모양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상당히 기괴한 것들 만들어내는데 디자이너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깃털까지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 깃털들이 있거든요. 깃털까지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점점 이런 애들이 똑똑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피치대기를 해서 하나 만들어. 피치대기 뭐냐면은 회사를 만들 때 우리 회사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색깔들을 다른 PPT 형태로 만들어줘야 하니까 PPT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말 한마디 하나에. 얼마나 이 기술들이 내가 쉽게 그러니까 잘 알면은 사용할 수 있기 편한 게 이런 챗GPT와 프롬프트 기술입니다. 이것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위치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으로 컬럼을 아까 전에 이렇게 가로로 있던 내용들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챗GPT 유료라서 나는 쓰기 힘든데 다른 거 없냐 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챗GPT가 포함된 한국판 AI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금 아마 폰으로 리틀이라는 걸 치보시면은 챗GPT가 네이버 AI랑 챗GPT를 합쳐갖고 만든 게 리틀이거든요. 한국말로 쉽게 물어보면 쉽게 답해줍니다. 리틀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제한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것도 되고 보십시오. 여기 190억, 60만 개, 180억 개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어떤 거 쓰느냐? 챗GPT4 이제 크로바, 이거 하이퍼 크로바라는 게 네이버 거거든요. 이거 외에 나머지 그 칼라 이런 것들 AI 다른 이거 LM2 이런 것까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요 190억은 투자 금액입니다. 여기가 성장성이 보인다 해서 투자사들 여기다 투자 금액들이 190억. 그래서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AI 갖고 하면은 활용 지침이 이제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주체적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편견들도 고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적으로 되고 배움에 대한 주도성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시는 겁니다. 다들 이 부분들은. 그리고 내용이 저 애가 하는 말이 맞겠지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 가지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인간인 만큼 인간적인 가치를 주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리튼이 이거는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온 기사라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들은 교육에다가 이거를 투입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그 시범학교가 13개교가 있고요. 150명이 145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2개소로 점점 늘려가지고 사용한 MOU를 맺어가지고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 애들도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좀 빨리 끝내고 조금 더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뒤에 슬라이드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달리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소개는 안 드렸지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이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제가 이쪽 기술사업과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 편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만나는 것 중에서도 지금 이제 대부분이 접하는 부분들이 아까 건강기능식품도 있지만은 과학이 많이 포함되게 됩니다.
생명과학하고 산림취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 하지만은 생명과학의 모든 관련된 부분들이 다 산림이든 모든 음식이든 모든 과일이든 나무든 이런 부분들이 다 과학, 생명과학 이런 부분도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게 한번 주제는 잡아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큰 타이틀은 있지만 결국은 앞서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유전자부터 이제 가족, 같이 하는 부분들까지 상생까지 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적어놨습니다. 과학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과학 정말 쉬운 겁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고요. 과학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배우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고 뭐 옆에 계신 그 손자, 손녀들한테 이야기하던 친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또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았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다 과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책상 하나도 만들 때 책상에 대한 아치를 만들거나 여기 롤러 같은 거 만들거나 이 스크린에 넣는 이런 빔을 만들거나 이것들이 다 과학에서 발전된 거고요. 과학이 어떤 형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학이냐 물리과학이냐 화학이냐 이런 차이인 거지 우리 주변에는 다 과학입니다. 왜? 발효도 다 과학이거든요. 과학 정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과학은 그냥 해결 가능한 문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목적 자체가 이론을 제시하는 거고 규칙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과학은. 그리고 이론이 됐다고 하면은 예측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론에서 예측이 안 나오면 그거는 가설로만 남는 거지 과학에 대한 정의로 안 남거든요. 자, 자연과학은 어떤 거냐면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나 이런 거 되는데 어떻게 탐구활동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 생물학, 과학, 지구과학, 컴퓨터과학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요. 생명과학, 생명 쪽에 보면은 생명과학 들어봤었고 생명공학 들어봤는데 약간은 다릅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생명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거고요. 생명공학은 이것들이 약간의 엔지니어링보다는 기술적인 요소가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리학, 생물학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기초적인 생물학 부분들이고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더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파생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생명과학, 생명공학 나누지는 말고 한다고 하면은 이 생명 쪽은 다들 인간 중심으로 다루는 학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모든 생명,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에 따라서 이제 생물은 동물, 인간을 포함합니다. 식물, 미생물, 바이러스들로 나뉘게 되고요. 동물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고요. 알을 보고 싶으면 해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의 생리 현상들을 보고 싶으면 생리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보고 싶으면 유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의 생학적인 기능을 이제 어떻게 생물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면역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면역학이 있고 분자생물학이라는 또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가지치기지만 결국은 하나의 DNA라는 분자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표시를 한 그림입니다. 생명공학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복지 향상. 아까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복지를 향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안 아픈 겁니다. 이게 두 개가 해결되고 나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목적은 인간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현상 본질을 규명하기 때문에 어떤 게 기초가 되냐면은 저희들이 아까 의약품 이야기했지만 의학학이라든지 식품학, 생명공학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명과학이 기초가 됨으로써 의학이 발전하고 약학이 발전하고 농학이 발전하고 식품학이 발전하고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공학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인슐린 같은 것도 더 나왔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것들이 되고 나면은 환경보호, 미생물, 식물의 생산 증량, 품종 개량까지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명공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그리스 시대에는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근데 근대 시대 들어갔고 관찰하고 실험을 해갖고 그걸 증명을 했고요. 20세기에는 여기에 있는 왓슨과 크리길에서 몸속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를 주지? 처음에는 단백질인 줄 알았더니 요 두 분이 밝혔던 게 DNA 구조 DNA라는 게 있어. A, C, G, T를 해가지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네 가닥 가지고 네 가닥의 컨비네이션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여기 계신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돼가지고 이런 암호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DNA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에 대한 신비들을 좀 밝혔던 분이 다윈, 뭐 많이 들어봤던 종의 기원일 거고요. 멘델레인 유전 로버츠 같은 경우는 콩 가지고 또 하긴 했을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는 DNA 구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복제해가서 우리가 유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나 하는 부분들을 요 세 분들이 한 분씩 각자의 방식으로 알아냈습니다. 요 분은 새 부리를 가지고 핀치 새 부리를 가지고 만드셨고요. 요 분은 콩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안에 있는 그 유전자를 분리해 가지고 안에 있는 DNA를 엑스레이로 찍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게 DNA 구조입니다. 좀 안타까운 건 여기 여자분이 계신데 플랭클린이라시는 여자분이신데 요 분보다 먼저 엑스레이를 찍었던 분은 이 여자분인데 당시에는 같이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여자는 노벨상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여기 두 분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곰팡이도 과학입니다. 착한 곰팡이 잘 아십니다. 누룩. 누룩은 뭐 만들 때 씁니까? 네, 맞습니다. 막걸리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 푸른 곰팡이. 네, 맞습니다. 페니실린입니다. 그리고 빨간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만들 때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하나의 또 곰팡이들 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요렇게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대신 뭐 곰팡이가 다른 유해균도 많이 있지만은 착한 곰팡이들이 그 당시에 넣어가지고 많이 했고요. 장가 누룩 곰팡이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게 너무 쉽습니다. 콩에 물 붓고 손 넣으면 만들어지는 게 여기 이렇게 된장 만들어가지고 하면 누룩 곰팡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좀 전에 봤던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도 운 좋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방치를 했는데 방치를 하고 잠시 휴가 갔다 왔는데 여기만 곰팡이 안 자랍니다. 왜 그렇지 해서 이분은 저희들 같았으면 안 자랐네 하면 버리는데 이분은 왜 안 자랐지? 더 호기심이 이분 분들을 가져가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2차 그때 전쟁 중이었는데 아주 필요했었는데 저 부분 아주 중요했고요. 그리고 성별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염색체, XY 염색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XX라고 하면은 여자가 됩니다. 남자는 XY가 하나 됐습니다. 근데 뭐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XXX도 있고요. XXY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여자였습니다. 발인이 안쪽에 성기 쪽에 갇혀가지고 남자인지 몰랐는데 생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찾아서 유전 분석을 해보니까 DNA가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갖고 그분은 Y가 붙어있기 때문에 XXY라도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특이한 돌연변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X는 남자한테서 오는 거고 X는 엄마한테서 오는 거고요. Y는 남자한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우리 그거 계속 딸딸딸 나면은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다 남자가 잘못된 거예요. 남자가 XY 준 거거든요. Y를 못 줘서 그런 거라서 다 혹시나 하면은 Y를 어떻게 하면 잘 줄 건가를 한번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X는 긴데 보면 Y는 짧습니다. 그래서 XY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는 DNA는 유전자로 되어 있고요. 정보들은 이렇게 전사도로 되어 있고요. 코돈 형식 A, T, G, C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 정보가 여기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전은 확률들이기 때문에 37쪽에가 있지만 근데 이거 만들어지는 거는 요거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거든요. 결국은 엄마 부모 안 닮는 부모를 100% 안 닮는 이유 같은 경우는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성과 열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 집안에 이 사람은 완전 연예인 할 만큼 정말 눈, 코, 다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을 보면 못생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은 엄마 아빠의 가장 좋은 부분만 다 닮아서 우성이라고 좋은 부분만 다 닮고요. 다른 부분은 못생긴 부분만 닮는데 보통은 유전자가 이렇게 될 때는 뭐 쌍꺼풀도 그렇고 뭐 이런 보조개도 그렇고 열성입니다. 예쁜 것들은 다 열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교에 끝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최근 첨단 과학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학학도 발전하고 또 이유가
이제 결국은 사람이 아까 처음에 사람을 위한 거였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니까 150살까지 살 수 있더라. 분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신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라 해가지고 의료 빅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첨단과학을 통해서 합성의약품이라든지 바이오의약품 통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고 뭐 요즘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요. 사람들한테 장기 이식을 받는 게 있지만 인공장기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려고 하고 오가노이드를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생체의공학과라든지 의료공학과라든지 발효의료공학과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18조나 되는 돈을 편성해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사람이 잘 살기 위한 부분들이라 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린바이오를 하면은 이제 농업 분야 이런 바이오 쪽인데 이런 분야들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이오는 작아질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바이오는 계속 커질 거는 같습니다. 문제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수, 질병, 플라스틱, 생물농약, 생물연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을 점점점 해가고는 있습니다. 대신 해결해가는 중에 새로운 것들이 생기죠. 미세조류, 뭐 미세플라스틱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요 앞선 세대까지 몰랐는데 최근에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뭐 핵발전소가 또 사고가 나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도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잔존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계속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들은 그냥 100대 사건에 보면은 생명공학 관련된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부분들이고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에서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그 한자 맞춤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이제 점점점 나눠서 발전하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포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병장수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요게 그 생명공학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 그 체교 출연연 기관에서 매년 그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런 부분들이 레드 바이오 이런 레드, 블루, 그린, 화이트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만큼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로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로 되고 약품 만들어내는데도 10년 이상 걸린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간데 뭐 임상 실험이 들어갔다 하다가 임상 실험 실패했다고 하는데 임상 실험이 통과하고 FDA 통과하고 나오는 데까지는 10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앞을 당길 수 있는 거는 다른 부분들이 아니고 앞에서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당길 수 있는 게 한 1년에서 2, 3년 정도 당기거든요. 그 외에는 임상 실험, 사람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이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좀 짧은 살림 치유 시간인데 앞서서 세상들은 변하고 있는데 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지 하는 부분들이 또 살림 이제 산에 가면은 저희들 힐링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치유 부분들이 좀 그 준비하고 있는 저 박사님이 또 계셔갖고 좀 자유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숲은 그래도 OECD의 4위나 될 정도로 살림 면적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인목면적도 높고요. 생산량도 뭐 원목 생산량 같은 경우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뭐 저희들은 대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숲을 좀 이해해야 될 게 저희가 50년 전 지금 50년 더 됐습니다. 6.25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전 국토가 벌목도 되고 이러면서 민둥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 앞전 세대들이 노력하셔갖고 전 세계 과학자들도 그렇고 다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 부르듯이 여기는 민둥산의 기적이라고 50년 만에 했다 했고 그것들이 뭐 이렇게 녹화 사업에서 아마 지금은 뭐 수목을 그 식목이 되면은 동산무에서 나무 한 그루 주면 옛날에는 다들 산에 가서 나무 심었을 때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계속 심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숲이 울창하고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아마 뭐 유일한 국가라서 아마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은 총 6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연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빗물이 내려왔을 때 안 쓸려가도록 수정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방지하는 기능들도 있고
생활 환경 보존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휴양 기능들도 있고 목재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장하는 속도들 보시면 상당히 늦습니다. 왜? 저희들이 일반 식물들하고 다르게 나무는 곡물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2모작도 한다, 3모작도 한다고 하지만 나무는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얘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시기가 많이 걸리는 건데 제가 뭐 기저귀를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었고 물론 요즘에 안타까운 게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숲을 아까 이해하는 부분들은 숲을 가꾸는 이원들 같은 경우는 30억 그루 심어가지고 탄소가 지금 탄소 저감 시대라고 하는데 3,000 보시면은 3,400만 톤을 줄인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존에서 여기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MZ 세대들이든지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아보카도 심는다고 벌목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들이 점점 벌목이 되니까 허파 기능을 하는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또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심고 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의 산림공학 가치는 이제 점점점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온실가스도 흡수하고 강경감도 있고 이런 휴양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에 의하면 이렇게 내용들이 크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목재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생산하고 나서의 경영하는 부분들까지 다 있고요. 이제 바이오 에너지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재생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생태하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산림에 대한 탄소 순환들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산림 치유나 같은 경우는 숲이 가지던 신체의 그 건강 기능들을 이렇게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들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면역력 향상의 건강 기능, 쾌적함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잘 아시는 피톤치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시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산림 치유를 하게 되면은 우울증이나 고혈압, 아토피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겁니다. 뭐 치유라기보다는 진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산을 걷다 보면 운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감되는 것들이고 아까 나오는 음이온이라든지 피톤치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점점 이런 수치들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인데 요거 뭐 약 먹으면 이게 낮아진다고 하는데 약 안 먹어도 이런 부분들이 점점 요 산을 통해서 걷기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뭐 빠른 걷기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산을 느끼면서 걷는다 해도 요 정도 될 거고요. 빠른 걷기를 하면은 근육에도 좀 도움 됩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저희 박사님께서 기획했던 거는 이제 갱년기 이런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심리적으로든지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회복 방법이라는 게 총 4가지 방법으로 스킨십 하거나 대화하는 방법, 휴식과 재충전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영화를 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영화 그쪽 안에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 부분들 황혼이온도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점점점 서로서로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의 부분들이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혼자 살게 되면은 또 비용들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아까 전에 저희들이 중요했던 저런 프로그램들이고요. 국가적 관점이고 건강 보험 관점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들 유대감도 결여되고 결국은 이 시스템이 유대감이 결여되면 혼자 있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병균은 왜 사람들하고 잘 소통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좀 다르다 개인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수치료의 부부 개선이라면은 그 보육 개념으로 이제 보육 개념하고 치유 휴식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1, 2차 해가지고 이제 산에서 주술 수 있는 거 소재도 채취하고 이제 부부끼리 채취하고 유시수도 뭐 맛도 보고 나무에다 편지도 적고 이것도 뭐 편지도 적어보고 합판주도 한번 담아보고
그러니까 타임캡슐 같은 걸 안에 담아서 내년에 와서 보자, 몇 년 뒤에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고 2일차에는 뭐 건강식도 만들고 영양떡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지내보면은 그래도 서로 휴식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소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질경이, 참치, 뭐 머위, 한선등국 이런 부분들로 만드는 건데 용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 저희들이 건강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합판주 만들 때 자기나무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더라. 근데 이것들 효능들이 보면 뭐 이제 이뇨제라든지 지혈 감염이라든지 요통, 뭐 현기증, 편두통, 소화불량, 우울증, 염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유지수는 뭐 보리수나무, 돌배나무, 진주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도복숭아 이런 것들, 뭐 포도나무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고요. 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낙엽수 같은 걸 이용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적는다고 하면은 재미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계곡 같은 데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원한데 서로 이제 피부 미용도 하면서 마사지 같은 것도 하거나 오일 마사지 하거나 아니면 마스크팩 이용해가지고 명상하는 부분들도 아마 좋게 하면은 서로 평상 이용해가지고 각 부부별로 있다고 하면은 정말 괜찮을 거라 저희들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합판주 같은 경우는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거는 생산해가지고 뭐 막걸리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또 해보는 거고, 이 팽나무는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 변호사 우영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왔던 팽나무가 그 지정됐듯이 뭐 나뭇잎 이렇게 주고받게 하는데 이렇게 내용들로 가지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좋을 거는 같고, 뭐 이런 시집을 읽을 때 어떤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걸 하자, 내년에는 몇 년 뒤에 와서 또 보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또 하나의 또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뭐가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남는다고 하면은 캡슐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자물쇠도 있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뭐 진주 같은 경우는 진주 비빔밥도 유명한데 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 산골 비빔밥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양제도 만들어 보고 실질적으로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은 해가지고 다 같이 이거는 준비한다고 남자들이 좀 뭐 똑같은 건 매치면서 준비를 하는 거고 뭐 같이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 더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나 살림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예. 뒷부분은 조금 빨리는 달려갔는데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제가 자료를 어쨌든 여기는 두고는 갈 건데 자료 필요하시면은 여기 유교 대학원 쪽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거든요. 말씀을 해주시면 그쪽으로 제가 직접 보내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바탕화면에 놔뒀으니까 뭐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챙겨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앞단에 좀 어려운 디지털 부분 이야기한다고 시간을 좀 많이 썼고요. 뒤에 좀 치유 부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부분들이라 조금 말을 빨리 했습니다. 뭐 이상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말씀을 다 드렸고, 다음에 제가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하고 있는 기술 사업화하고 기업하고 연계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해서 좀 기존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계속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